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인스쿨 김자인 멘토입니다. 2025년 4월 1일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죠. 기아자동차의 공고가 떴습니다. 이제 기아자동차 공고가 뜬 만큼 그냥 단순하게 너무너무 쉬운 기업 조사 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디테일을 좀 더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고 계실 텐데요. 기아자동차 합격생을 자인스쿨에서도 참 많이 냈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합격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끝까지 찬찬히 한번 따라와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기업조사를 할 때 항상 다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트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에서 주식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렇게 다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페이 증권 들어가셔서 기아 누르고 전자공시 누른 다음에 정기공시 클릭 검색하고 사업보고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업보고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사업보고서가 거의 막 100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 넘어가요. 선생님 여기서 뭘 봐야 되나요? 뭘 봐야 되냐? 자인스쿨의 자기소개서 클래스, 라이브 VOD 클래스를 들으시면요, 제가 더보기 링크에 링크 넣어 놓을 건데, 이 다트 정기분석 보고서를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만 요약해주는 GPT가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업로드를 하고 설명을 드려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제 기아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그 이상입니다. 전기차 EV6, EV9처럼 기술력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모델을 선보이면서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로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유연 생산 체계인데요. 이 유연 생산 체계는 좀 쉽게 말하면 공장을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유럽에선 전기 SUV, 인도에선 소형차, 북미에선 픽업 트럭,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 맞는 차종을 현지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유연 생산 체계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걸 포인트에 담아주시는 것도 자소서에서 굉장히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신 이슈가 있냐? 기아자동차에서 요즘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 누구나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전기차가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충전도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EV3에서 EV5 라인들은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비용, 그러니까 TCO는 차를 사고 기름을 넣고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전체 비용을 TCO라고 하는데요. 기아는 이 전기차들이 기존 가솔린차보다 장기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그 구조를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쓸 때 지금 여긴 안 적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PBV입니다. PBV는요, 목적 기반 차량의 약자인데 택배차, 배달차, 의료 차량처럼 좀 특정한 목적에 맞춰가지고 자체 제작되는 차를 말해요. 여기에 첫 모델 PV5를 공개를 했고 앞으로 택시나 물류용 차량 등으로 많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아가 단순히 차를 파는 걸 넘어서서 렌터카, 중고차, 차량 구독까지 아우르는 이동 서비스 전체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점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돈이 되는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ESG 보고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무조건 기업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돈이 되고 어느 포인트를 좀 주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아의 돈 버는 구조는 명확합니다. 지금 잘 팔리는 차는 계속 팔고 미래 먹거리도 동시에 미리 준비한다인데요. 이제 카니발이나 스포티지 같은 차들은 수익성이 높고 K5나 K8 같은 세단도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여기에 전기차 EV3에서 5까지 누구나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목표로 해서 대중성까지 잡으려는 전략인 거죠. 하나 더, 타스만이라는 픽업 트럭도 준비 중인데요. 이건 이제 북미와 호주 같은 시장에서 엄청 인기 있는 차량이에요. 기아는 이런 신차들을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내놓기 위해서 글로벌 공장을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체계를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터카, 중고차, 차량 구독 같은 직접 차를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수익 구조도 점점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이제 기존 차량을 판매하는 걸로 확보를 하고 미래 투자 구조, 그러니까 뭐 차량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어필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 이 업계 전반적인 트렌드는 어떨까요? 요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쟁이 한참입니다. 물론 뭐 캐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거다 이런 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주행 거리, 충전 편의성 등을 두고 브랜드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국 브랜드 우선 정책,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정말 나라별로 맞춤 전략을 진짜 정교하게 짜야 하는 그런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기아는 유럽, 북미, 인도 등에서 각각 소비자 니즈와 정책에 맞춰서 생산, 마케팅, 제품 전략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전략과 경영 방향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아는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EV3에서 EV5는 가격을 낮추고 실용성은 높여서 전기차의 문턱을 확 낮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 생산 시스템을 굴리면서 가격을 굉장히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북미에선 픽업, 유럽에선 소형 SUV, 인도에선 소형 세단을 중점적으로 내놓고 바로바로 현지 공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기아가 차량 판매 그리고 서비스 수익을 동시에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런 시장 트렌드나 고객 니즈에 맞춰서 기획하고 실행해 본 경험을 강조해서 이 부분과 연관을 지어주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의 재무 정보입니다. 기아는 2024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107조, 영업이익 12.7조, 영업이익률 11.8%라는 수치는 고부가가치 차량 비중을 늘리고 부품 재료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입니다. 이런 수익은 단기 성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기차, PBV, 그리고 서비스형 플랫폼 같은 미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익성 확보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항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항을 글로벌 사업부 기준으로 좀 가지고 와 봤어요. 먼저 1번.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해 주세요. 굉장히 좀 스탠다드한 문항이죠. 일단은 여러분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를 한 100자에서 200자 내외로 기업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시까지 반영해서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 100에서 200자 정도 어필을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이 회사에서 너희 회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너희 회사에서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아는 전기차의 대중화, 맞춤형 해외 전략,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하고 여러분들이 좀 다변화된 전략을 구사해본 경험,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생활 중 혹은 대외활동 중, 인턴 중에 어떻게 구사를 하셨는지를 녹여주시면 더욱 좋은 그런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본인이 당사에서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떤 직무를 지원하셨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직무에 내가 정말 딱 핏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험, 바로 떠오르는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걸 두괄식으로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땡땡 역량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실 때 어떤 문제 상황이나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결과 어떤 성과가 났는지 적어준 후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를 적음으로써 이 직무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까지 간단하게 드러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이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소비자 조사하고 캠페인을 제안한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다국적 팀과의 협업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좀 강조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3번입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업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 및 기여도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여도를 뭐 숫자로 써야 되나?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땡땡 프로젝트에서 뭐뭐를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뭐 데이터 기반의 협업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협업이 아니고 어떤 협업을 길렀는지를 정의를 해주시고, 거기서 내가 뭐뭐를 맡아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두 갈식으로 써주시면 상당 부분 좀 해결이 될 거예요. 기아는 특히 좀 여러 직무의 분들하고 좀 협업을 해야 될 일이 아무래도 많겠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현지에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목표를 위해 어떻게 방향을 통합하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일한 경험이 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팀 목표를 완수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당사의 핵심 가치 중 핵심 가치 및 행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해당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적혀 있지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쏙 뽑으신 다음에 이 직무하고도 좀 연결을 지어 주시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낡은 방식을 바꾸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나 이런 사례들을 어떤 가치하고 제일 어울릴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시면서 연결 지으시고, 단순히 그 가치하고만 연결 짓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직무하고까지 연결을 지어서 그렇게 내가 입사 후에 이 가치를 기반으로 이런 직무에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인재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아자동차 2025년 공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기업 분석과 문항 분석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댓글에다가요, 어떤 기업의 기업 분석이 또 필요하신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금방 만들어가지고 들고 올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이제 작성한 자기소개서로 합격하셨으면 꼭 소식도 남겨주세요. 자인스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소서 쓰시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